안녕하세요. 저희는 노무법인 명문이고요. 저희 노무법인 명문에서 계속 블로그를 통해서 안내해드렸다시피 이번에 2021년 건설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 앞서서 저희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오프라인 설명회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 상당히 힘들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 첫 번째 이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의 컨셉은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보험료 신고 따라하기라고 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보험료 신고를 해결할 수 있고 딱 이 정도만 해서 했을 때 뭐 크게 보험료 신고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정도 수준에서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간단하게 실무적으로 딱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간추려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편이고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고 심화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그 따로 심화편으로 해서 따로 하나 설명회를 추가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복잡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아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그 심화편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명문에서 2021년에 중앙일보에서 후원하는 그 대한민국 브랜드 평가에 있어서 노무법인 부분에 1위를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많은 소비자들한테 어떤 건설 쪽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도 어떤 노무 관리에 있어서 그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게 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 노무법인 명문이 뭐 어느 정도 노무법인에 있어서는 우수한 노무법인이다 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이 설명회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복잡한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간단하게 어떤 건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고용산재 보험료 뭐 4대 보험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용산재보험을 묶어서 가지고 그냥 고용산재보험료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건설업이나 벌목업 사업장 같은 요런 사업장만 묶어서 저희가 자진신고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자진신고 사업장. 자진신고 사업장이라고 말 그대로 보험료를 자기가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진해서 신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험료가 그냥 우리 보험료 1년 동안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물론 이런 경우에 확정정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뭐 일단 금액이 정확하든 어떻든 그걸 떠나서 일단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체계가 바로 건설업 벌목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체계고요. 그래서 매년 3월 말까지 연간 보험료를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업 벌목업을 자진신고 체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외 건설업 벌목업 외의 사업장, 뭐 저희가 일반 사업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건설업 벌목업 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가고지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매월 보험료 그 등록된 신고된 고용보험이 신고된 고용산재보험이 신고된 그런 인원에 대해서 보험료가 매월 부과가 되고 그러면 그 부과된 내역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납부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부가고지가 더 훨씬 더 편리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건설업이랑 일반 사업장이 이렇게 나뉘게 된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복잡한 내용이고 굳이 아실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뭐 부가고지와 자진신고는 아니고 우리 건설업은 자진신고에 포함된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진신고 사업장이 건설업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고용산재보험료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보면요. 확정보험료랑 계산보험료라고 하는데 뭐 건설업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이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확정보험료랑 계산보험료라고 하는 건데 확정보험료는 말 그대로 뭐 확정된 보험료예요. 저희가 지금 2021년이잖아요. 2021년인데 그러면은
저희 2020년도에 보험료는 이미 확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2021년 3월까지 신고하는 보험료 중에 확정 보험료는 2020년도분 확정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발생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확정된 보험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보험료라는 건데, 이 계산이라는 용어가 뭐 계략적으로 산정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지금 2021년인데 2021년도에는 정확하게 보험료가 얼마나 발생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미리 납부해 둔다라는 거예요. 2021년도 분이겠죠. 그래서 계산보험료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리하자면 2021년 3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고용산재 보험료는 2020년도분 확정보험료와 2021년도분 계산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확정보험료랑 계산보험료를 각각 산정을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전년 2022년도 확정보험료를 산정을 했을 때 2021년도 계산보험료가 거기에서 뭐 30% 이상 변동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없다라면 뭐 전년도 확정보험료랑 2021년도 계산보험료를 동일한 금액으로 보수총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뭐 그럼 30%가 넘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뭐 예외 사유로 30% 보통은 30% 축소되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30% 넘는다고 해서 굳이 그만큼을 미리 신고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30%가 넘도록 이제 보수총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뭐 그런 근거 자료들을 어떤 거를 제출해야 되는지 그 관할 담당자랑 좀 협의를 해보셔서 그런 근거 자료들을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2022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이랑 2021년도 계산보험료 보수총액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뭐 확정보험료, 계산보험료로도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또 건설업은 크게 건설 본사와 건설 일괄 보험료로도 나눌 수 있어요. 본사와 일괄 어떤 개념이냐면 일괄은 그냥 건설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괄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우리 건설회사에서 수행하는 공사들이 여러 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A 현장, B 현장, C 현장 이렇게 여러 현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A, B, C 현장을 다 묶어서 일괄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보험 체계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건설 본사는 말 그대로 우리 건설업 본사, 예를 들어서 뭐 주식회사 ABC 건설이다라고 하면은 그 ABC 건설 본사에 소속돼서 근무하는 그 사무직원들, 그 현장 외의 인력이겠죠. 그 인원들을 다 묶어서 보험 체계로 묶어 놓은 게 건설 본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건설 본사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 번호가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0번이 붙죠. 그리고 이 건설 일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0번이 붙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건설 일괄은 원더국 공사를 최초로 수행했었던 그런 건설 업체에서만 건설 일괄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하도급 지금까지 뭐 역사가 오래됐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꾸준히 하수급이 인정 승인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하수급 공사만 계속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 건설 일괄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하수급 공사만 오로지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회사들은 이 건설 본사 보험료만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더급 공사가 한 건이라도 있었던 업장이라면 사업장이라면 이 건설 일괄이 성립이 돼 있으셨을 거고, 뭐 성립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성립을 하셔야 돼요. 성립이 돼 있으실 거고, 그래서 이 건설 일괄에 대한 보험료까지 같이 납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건설 본사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료 각각 있고 건설 일괄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료가 각각 있고요. 물론 이 건설 본사에 대해서도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따로, 건설 일괄에 대해서도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따로 이렇게 신고하고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용산재 보험료를 그럼 누가 내느냐, 납부 주체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도급 공사만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일괄이 없어요. 일괄이 없다라는 거는 현장에 대한 보험료를 낼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에서도 이렇게 고용산재 보험료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원더급사가 이제 원더급 현장에 투입된 모든 하도급 공사의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A 종합건설이라는 건설 회사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여기에 뭐 여러 개의 하드급 공사가 있겠죠. 뭐 습식, 방수, 미장, 뭐 비계, 뭐 여러 가지 공사가 있을 텐데 여기 각각 달린 하수급이 각각 하도급사에서도 뭐 일용직을 쓰거나 뭐 할 거 아니에요. 뭐 상용직 현장 인원도 투입될 수도 있고 뭐 일용직 인원이 투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전체 인원들의 보험료를 다 누가 납부하느냐? 이 원도급사에서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뭐냐면 바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이라는 건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용어에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용어에서 아실 수 있는데 이 하수급인을 고용산재 보험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로 인정하도록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업주로 인정하도록 승인을 받았다는 게 고용산재 보험료의 납부 주체가 된다는 거죠. 하수급인이. 그래서 뭐 아까 예시를 들었다시피 A라는 종합건설사가 있는데 여기서 뭐 B, C, D, E 뭐 각각 업체에 뭐 습식, 방수, 미장, 뭐 비계 뭐 이렇게 하도를 줬을 때 이렇게 딱 하나만 하수급인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하수급인 인정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이 업체가 바로 보험료 신고 납부의 주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하수급 업체들이 각각 뭐 일용직이라든지 상용직을 현장에 투입했을 때 그 보험료를 원도급사가 다 납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건에 한해서만 이 하수급 업체가 투입한 일용직이나 상용직에 대한 보험료를 자기가 직접 납부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험료 납부 주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원도급사가 납부 주체고 예외적으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건에 한해서만 하수급인이 납부 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